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차영진입니다. 자, 11호 개념 강의 오리엔테이션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11호 강의를 먼저 선택한 여러분에게 우선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잘 왔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그대로 유지만 해나간다면 수능 수학 반드시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래,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잘 쌓아 올려서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친구들도 그래, 개념을 튼튼하게 해놓는 것이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능 시험입니다. 하나씩 기본부터 차분히 잘 쌓아 올리겠다라는 지금의 마음 그대로 매일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꽉 채워서 한번 보내보세요. 이 개념을 내가 완벽히 오늘 숙지했고 그걸 어디에 이용하는지까지도 완벽히 해냈어. 정말 뿌듯해. 내가 이걸 더 알게 되었어. 자, 그걸 하루하루 쌓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능 수학 결코 정복 못할 녀석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까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니까, 자, 왜 이것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가? 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의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은 사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 경기 같은 데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그걸 준비할 때 그냥 나 잘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야구든 축구든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규칙을 알고 잘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잘 해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험 역시 출제되기로 되어 있는 규칙이 존재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모든 시험이 가지고 있듯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 기말고사 범위, 그런 같은 거예요. 자, 수능 수학에도 출제 범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히 같이 살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 교과 과정 1호 교과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자, 그거 말고 이전에 있던 거, 이건 그냥 대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과 비교해 보면 현 교과 과정의 특징을 알 수 있잖아. 자, 일단 대단원의 개수가 줄었어요. 수원, 수투 선택 과목까지 해도 꼴랑 9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건 좀 완벽히 하자고.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본질이에요. 거기다가 간접 출제 영역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 교과 과정에서는 이 교과 과정의 목적성이 수포자를 없애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접 출제 영역에 대한 것도 직접적으로 얘랑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최소화되어 출제된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출제 범위가 줄었는데,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문항수가 늘었잖아요. 11문제씩 출제되잖아. 예전엔 10문제씩 출제가 됐다고. 그럼 이 부분도 문항수도 각각 10% 이상씩 한 단원마다 출제되는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전에는 넓게 공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좁아졌어요. 좁게라고 말하면 그래, 넓었는데 좁아졌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 깊게입니다. 각 단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출제 범위만 보더라도 이 출제 범위의 교과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내용부터 여러분이 차분하게 모두 익힐 수 있는 강의이지만,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A to Z 모든 개념, 이걸 완벽히 여러분이 하면 깊게 완벽히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절대 개념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더 깊게 공부했는지를 묻는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의 특징, 그리고 현 수능 시험의 출제 트렌드, 모든 것이 너를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타협 없이 하나씩 튼튼하게 쌓아가세요. 어디까지? 내가 스스로 이것을 완벽히 설명해낼 수 있을 때까지. 자, 이게 스스로 이제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1단계로 여러분이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일단 모든 것을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당연히 그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자세 중요해. 근데 이걸 내가 만약 3월까지 끝내고 그 다음 문제를 많이 풀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그래도 그거에 집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3월 돼서 막 옆 친구들 문제 많이 막 풀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고 나도 많이 풀고 싶고 막 이래도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이거 하기로 했어. 믿으세요. 이걸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다른 걱정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왜? 이미 점수가 수직 상승해 있을 거거든. 이미 문제가 풀리고 있을 거거든. 이미 대학에 합격해 있을 거거든. 많은 선배들이 기적적인 점수 상승 혹은 내가 좀 불안한 뭐 몇 등급 이런 점수였는데 이젠 아주 탄탄하게 1등급 100점을 맞아냈다 하는 선배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11호 강의가 정말 진국이었다. 그것 내용 완벽히 한 것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완벽히 해내는 것, 그거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습까지 철저하게 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하는 것,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직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의 어떻게 진행해 나가면서 11호 수능의 규칙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할 것인가, 그 11단계의 구성,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되는지의 방향을 잠시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가 11단계로 여러분이 각각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예습, 복습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니,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까지 해야 돼? 자, 이것은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에도 대학 가서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구나. 이걸 목표로 해야지. 그 정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들어보세요. 아예 달라져요, 아예. 그래서 이 1에서부터 5단계까지는 예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예습 뭐 이렇게 무거운 단어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스스로 먼저 해보는 부분이다. 자, 만약에 내가 이 11호라는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고요. 조금 기본이 부족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차분히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라고 해도 오래 걸리지 않고 완벽히 여러분이 먼저 익혀두고 시작하면 좋을 부분들을 섭렵하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구성을 먼저 살피면 이 1번 출제 대상 1순위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목표로 돼 있어요.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도 꼭 읽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 뭐야? 3분이면 되지. 자, 그동안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 하나하나가 수능 시험장에서 한 문제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차쌤이랑 공부를 하고 나면 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구나, 혹은 그걸 목표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오리엔테이션.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 여러분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설명과 개피, 개필, 이게 뭐냐? 개념이 필요한데 개념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아요. 이제 간단하게 중요 개념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혹은 시각화되어 있다라고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그에 대한 간단한 예제 및 그에 대한 이 개념을 이용한 해설입니다. 그냥 아무 해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쌤이 연구실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또 보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기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했을 때 이제 본 강의를 같이 공부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컸다라고 여러분 선배들이 역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개정되면서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잘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본 수업입니다. 자, 핵심은 이 나만의 개념 노트 만들기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 개념 노트를 스스로 필기해서 완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쌤이 수학 강사가 된 이래로 거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게 수학자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포럼하고 해나가는 그 와중을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뭔가 칠판에 써내려 가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 노트만큼은 여러분이 필기해 나가면서 막 예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복습도 내가 내 손으로 써내려가면서 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하나씩 필기해 나가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과정까지 모두 완벽히 이해한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식, 계산에만 쓰이는 거 그런 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이용되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해 나갈 때 필요한 모든 독해 및 그리고 추론 과정에 이용될 내용들까지도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니까 여러 차례 이때부터 써가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수학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개념을 문제에 연결짓고 그리고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이한다 라는 과정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개념 도구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필기하면서 이해했던 이 개념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이용할 것이냐, 그것을 항목화할 거예요. 매우 본질적인 도구, 내가 문제에 개념을 적용시키는 방법, 거기까지를 여러분이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적용의 키워드를 개념 도구로 같이 정리해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뒤에서 보게 될 11호 워크북 등에서도 이 각각의 개념 도구마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함께 연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날 개념 수업 및 문제풀이까지를 모두 마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하면 안 돼. 문제가 잘 풀릴 거거든. 개념을 옆에 두고 보고 방금 공부한 걸 정리까지 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이하니까 당연히 잘 풀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문제를 만나도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이 과정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잘 풀리게 되거든. 그러기 위해 뭐가 있어야겠어요? 방금 공부한 것처럼 얘가 생생해야겠지. 옆에 펼쳐놓은 것처럼 얘가 생생해야겠지. 그래야 문제에서 읽히고 이 둘이 유리되는 것이 없이 언제나 네가 따라다니며 문제를 풀이하는 걸 도와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중요해요. 예습은 금방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부러 투자를 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잊지 않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 메타 인지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을 두고 플래닝해서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강조하고요. 자, 구성 살피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과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 이미 우리가 같이 했던 개념, 이것이 10종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쌤이 연구 및 개발한 그 개념이므로 교과 개념 그 자체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교과서의 언어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 여기는 이 개념과 동일한 것을 10종 교과서 중 정수들을 모아서
교과서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할 수 있도록 해놓은 코너구나.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교과서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명한 것인데, 가까이 있으면 그래 그냥 이 책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이 살피면 좋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개념을 묻고자 하는 것이 평가원 시험에 노골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워딩 그 자체까지, 문장 그 자체까지 교과서의 언어 그대로가 시험지에 그대로 보이게 되고 그걸 읽어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같이 활용해서 복습을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에게 백지 복습 노트가 같이 배송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차쌤이 주는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뭘 해야겠어? 이걸 해보는 겁니다. 왜? 이게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이했어요. 있는 상태로 풀이하니까 적용이 돼요. 이 둘이 유리되지 않고 둘이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창창해지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내가 다음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이냐, 내가 이걸 깊게 공부했고 완벽히 공부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백지 복습, 이것을 보지 않거나 혹은 조금씩만 참고하면서 혹은 강의를 조금씩만 다시 살펴보면서 그것을 리플레이 할 수 있느냐. 자, 수학은 내가 이해해야 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이 외우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럼 끝인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게시판에서 완벽을 만드는 완벽을 만드는 완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증하면서 내가 이걸 이만큼 해나가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코칭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반드시 하세요. 이걸 언제부터 하게 된 거냐. 여러분 선배 중에 쌤 강의를 필기할 뿐만 아니라 농담 한마디까지 다 필사한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8등급에서 시작했는데 8개월 만에 이과 1등급을 찍어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해나갔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11월 워크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워크북 맞습니다. 그대로 이 개념 도구들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타협 없이 해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잠시만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뭘 해도 돼요. 이것만 신경 써주게 되면 내가 지금 공부한 이 모든 것이 깊게 공부한 수능의 규칙, 개념의 모든 것,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된다. 그냥 문제를 풀이할 때 랜덤하게 풀이하려고 하다면 그러면 마주치는 벽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게 없이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도 나는 언제나 적용시킬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순간이 곧 도래한다고. 곧. 그래서 몇 단원이라도, 그러니까 한 단원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고 나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겁니다.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데 기준이 생기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여러분이 같이 하면 좋을 내용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은 수능 수학 문제는요, 이 4단계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물어봅니다. 이건 수리 영역이라는 이름, 그거 거의 10년 다 됐어요. 그게 수학 영역으로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개념 공부는 했는데 문제를 풀이하니까 잘 안 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건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 부분만 계속 다량을 하는 거야.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로 벅벅 풀어서 그래요. 벅벅. 자,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개념 강의를 정교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시에
수학이 어려웠던 거야.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풀이가 떠오르는 것은 랜덤인 거고 그 상태에서 계산하는 이것만 벅벅 아무리 많이 해도 이 풀이를 찾아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사실 현수능 체제에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풀이를 도출해낼 수 있냐 없냐가 현수능 시험의 핵심이거든. 풀이만 찾아내면 계산 못해서 틀리는 경우 거의 없다는 거야. 자, 이 둘을 이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이 개념이라는 거, 11호에서 공부했던 개념이라는 것은 계산 및 풀이에 이용되는 공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같이 연습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를 읽어나가고 추론해 나가고 접근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의, 정리 등 그리고 그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과정들을 모두 공부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이하게 되면 그저 이 부분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 문제마다 풀이를 도출해가는 연습을 같이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냐, 혹은 찾아진 풀이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냐, 이 관점의 차이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수능, 수학 및 모의고사에서 풀이를 도출해내지 못해서 틀리는 게 훨씬 많지 않니? 그리고 이 계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 비슷한 궤도에 다 올라가지 않겠니? 그래서 이렇게 벅벅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차차 문제를 풀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11호 강의와 무엇을 통해서 같이 바로 복습을 할 수가 있냐면 각각의 한 단원이 11단계가 끝나자마자 같이 해도 돼요. 바로 기출 강의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모든 기출문제, 특히 현 교과 과정은 이런 면에서 개념을 깊게 공부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최근 기출문제 모두 다 기무적의 전문항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벅벅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읽어내고 추론해 나가는 과정, 그 개념에 있는 워딩 그 자체가 그대로 최근 기출문제 안에 녹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쌤이 해설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도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대로 재료를 쌓아나가.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거지. 뼈대를 만드는 거지. 여기서 공부한 개념 설계도대로 쌓아나가서 이젠 튼튼한 골격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거야. 그럼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최근에 있었던 이 교과 과정에서 나왔던 모든 수능 시험 평가 문제가 진짜 모든 문제를 쌤이 거기서 다 이것으로 출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떤 확신이 생기게 되냐. 진짜 이 수능의 규칙은 그리고 이걸 출제하고 있는 심판에 해당하는 레프리 그래서 이 수능 수학의 규칙 그 출제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구나.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나 그 문제의 풀이를 도출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튼튼한 기준이 쌓아 올려진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된다. 그래서 이 개념 강의를 완벽히 하는 것이 지금은 3월을 생각했는데 보름 늦어졌어요. 한 달 늘어졌어요. 극단적으로 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가 평가원 시험인데 아직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괜찮다 이거. 이걸 완벽히 해내는 것 그 자체로 그 다음 11호와 기무적을 통해서 이 설계도대로 구성되어짐을 그 시험의 속성을 완벽히 분석해 나가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새로운 문제를 풀이해도 모의고사를 풀이해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 이거 문제풀이 제대로 몇 개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만 했는데 6월 모평에서 점수가 수직 상승 40점이 올라버렸어요. 90점 나왔어요. 이런 친구들
지금껏도 계속 만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한 번이라도 완벽히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므로 이 개념 강의부터 처음부터 꼼꼼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쌤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은 선택이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이걸 모두 끝내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내보니까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